오늘도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검은 콩은 몸에 좋다고 해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던 음식이 먹는 방식에 따라서는 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문제가 되는 건 검은 콩 자체가 아니라 검은 콩을 아무 생각 없이 곁들이는 식탁의 습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덜 부담스럽고 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지 감을 잡게 되실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 그리고 신장이나 혈압, 부종, 소화 문제에 민감해지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꽤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아침마다 검은 콩을 갈아 드시거나 콩밥을 자주 드시거나 반찬으로 콩조림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귀를 조금 더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묶어두는 음식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식도 내 몸 상태, 나이,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조합은 편안하고 어떤 조합은 더부룩하고 어떤 조합은 이미 약해진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 콩을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곁들이는 음식들 가운데 왜 조심해야 할 조합이 생기는지. 둘째, 시니어 세대가 특히 주의해야 할 몸의 신호는 무엇인지. 셋째, 그렇다면 검은 콩은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하고 균형 잡힌 선택이 되는지.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디오 듣듯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한 분의 식탁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아 검은 콩을 부지런히 챙겨 드시기 시작한 분입니다. 아침에는 검은 콩을 곱게 갈아 마시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콩밥이나 콩조림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몸에 좋다고 우유도 챙기고 반찬은 익숙한 대로 김치나 젓갈, 장아찌가 올라옵니다. 가끔은 단백질 보충을 해야 한다며 고기도 넉넉히 드십니다. 겉으로 보면 참 정성스러운 건강식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다리가 붓고 입맛은 없는데 식후가 영 편치 않습니다.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검은 콩이 나쁜 음식이라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은 콩은 분명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여러 미량 영양소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리고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을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좋은 음식도 부담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라고 느끼는 조합, 바로 검은 콩과 우유입니다. 아침에 바쁜데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한 잔 마시면 간편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맛도 고소하고 한 잔으로 영양을 챙긴 것 같은 만족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독 이 조합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마시고 나면 배가 부글거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올라오고 묵직한 느낌이 오래 남는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유가 안 맞는 분도 있고 콩이 소화에 부담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나 소화 효소의 작용이 예전만 못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검은 콩과 우유를 함께 먹고 속이 불편한 분이라면 그걸 억지로 건강식이라고 밀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이미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점은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을 무조건 한 가지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유의 유당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콩 자체의 식이섬유와 올리고당 때문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둘이 섞였을 때 아침 공복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입니다. 마셨을 때 편안한가 아니면 반복해서 불편한가? 건강한 식습관의 출발은 이 아주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조합은 검은 콩과 고기입니다. 특히 소고기와 콩을 함께 먹으면 정말 안 좋은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건강 상태의 사람이 소고기와 콩을 한 끼에 같이 먹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험한 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포인트는 있습니다. 콩류에는 피틴산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서 같은 식사 안에서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 흡수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거나 철분 상태를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분이라면 철분이 풍부한 식사 구성은 조금 더 신경 써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콩과 고기를 같이 먹으면 영양이 전부 사라진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과장입니다.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조심해서 봐야 하는 건 양입니다. 콩도 단백질 식품이고 고기도 단백질 식품입니다. 여기에 두부, 계란, 유제품까지 한 끼에 몰리면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단백질 총량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소고기와 검은 콩이 마주쳤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한 조합과 과한 양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콩밥을 먹고 반찬으로 콩조림이 올라오고 국에는 두부가 들어가고 메인 반찬으로 고기까지 넉넉하게 먹는 식사라면 어떨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다소 무거운 식사가 될 수 있고 소화가 약한 분은 금세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고 이미 들은 적이 있거나 혈액 검사에서 단백뇨, 크레아티닌, 사구체역 와율 같은 수치 이야기를 들은 분이라면 식사의 총량을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쯤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건강 챙기려 해도 겁부터 난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검은 콩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검은 콩을 내 몸에 맞게 다루는 법을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니어 식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주의 포인트, 바로 짠 반찬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간장에 졸인 반찬. 우리 식탁에서 너무 익숙하죠. 문제는 이런 반찬들이 맛을 살려주는 대신 나트륨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검은 콩이나 다른 콩류를 큰 양으로 자주 더하면 일부 사람에게는 몸이 붓거나 불편함이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혈압약, 이뇨제, 심장약 등을 복용 중인 분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나쁜 영양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다만 신장이 칼륨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칼륨 혈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모든 시니어가 검은 콩을 피해야 한다가 아니라 신장 질환이 있거나 고칼륨 위험이 있는 사람은 검은 콩을 포함한 고칼륨 식품의 양과 빈도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이런 맥락이 빠진 채로 마치 검은 콩과 짠 반찬을 같이 먹으면 누구에게나 큰일이 날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어느 범주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지, 혈압이 어떤지, 최근 피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어땠는지, 붓기나 무력감이 반복되는지, 이걸 모른 채 음식만 악역으로 만들면 답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세대가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몸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식사 후 반복되는 심한 더부룩함, 유난히 잦은 부종, 저녁이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느낌,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입맛이 떨어지는 변화,
그리고 검사를 통해 이미 신장 기능 저하나 전해질 이상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인터넷 영상 한 편보다 주치의나 영양 상담의 기준을 먼저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은 어떻게 먹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편안한 방법일까?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는 대신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한 가지 식품을 매일 과하게 반복하는 습관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은 콩이든 견과류든 건강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진하게 갈아 마시는 방식이 늘 편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소량의 콩밥이 훨씬 편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삶아서 조금씩 곁들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몸에 맞는 궁합을 찾는 겁니다. 검은 콩을 먹을 때 꼭 우유에 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로 조리하거나 밥에 섞거나 다른 식품과 균형 있게 나누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사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소화가 잘 되는 범위에서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짜고 무거운 반찬 구성은 줄여보는 겁니다. 검은 콩 때문이 아니라 전체 식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짠 반찬이 많은 식사는 혈압과 부종 관리 측면에서도 다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버티기보다 몸에 덜 무리 가는 쪽으로 식탁을 조금씩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반가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검은 콩 같은 콩류는 달걀이나 곡류와 함께 먹었을 때 단백질 구성이 더 균형 잡혀질 수 있습니다. 콩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식품을 함께 먹을 때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식탁을 너무 극단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신격화하지도 말고 한 가지를 악마화하지도 마십시오. 몸은 늘 균형에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이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무조건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어떤 방식으로나 얼마든지 좋은 음식도 아닙니다. 우유와의 조합은 어떤 분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속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함께 먹는다고 곧바로 해롭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이미 단백질 섭취가 많은 식사라면 총량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짠 반찬과의 조합은 특히 신장이나 혈압 문제가 있는 분에게 더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정답은 음식 이름이 아니라 몸 상태와 식사 전체의 균형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러면 검은 콩의 장점은 어떻게 살리고 부담은 어떻게 줄일지, 그리고 시니어 식탁에서 실천하기 쉬운 조합은 어떤 방향이 좋은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또한 식초, 달걀, 잡곡처럼 자주 함께 거론되는 식품들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면 좋은지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만한 지점을 짚어봤다면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먹는 것이 내 몸에 덜 부담스럽고 또 검은 콩의 장점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음식은 겁먹고 먹는 것이 아니라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버티던 몸이 이제는 먹는 방식 하나에도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몸이 편한가 불편한가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지나칩니다. 건강 정보라고 하면 복잡한 이론부터 찾고 누가 어떤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식생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식사 후의 몸 상태입니다. 검은 콩을 먹고 나서 배가 지나치게 더부룩한지, 트림이 자주 올라오는지, 속이 묵직한지, 방귀가 지나치게 늘어나는지, 아니면 오히려 든든하고 편안한지, 이 작은 차이를 관찰하는 것이 건강식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떠올리면 먼저 영양부터 생각하십니다. 단백질이 많다,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다, 갱년기에 좋다, 머리카락에 좋다고 들었다. 이런 말들을 떠올리시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내 소화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식사는 내게 좋은 식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정답을 먼저 말해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못 듣고 지나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검은 콩을 아주 진하게 갈아 한 컵 가득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괜찮습니다. 속도 편하고 포만감도 있고 점심까지 든든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전혀 다릅니다. 속이 차갑게 느껴지고 배가 부풀고 금세 더부룩해지고 한참 동안 소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검은 콩이 나쁜 게 아니라 방식이 안 맞는 겁니다. 식품의 성분표가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검은 콩과 함께 먹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합을 짚어봤다면 이제는 검은 콩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다 편안하게 먹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무슨 음식과 무슨 음식을 함께 먹으면 기적 같은 효과가 난다는 식의 정보도 많지만 실제 식탁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공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달걀입니다. 검은 콩과 달걀, 이 조합은 왜 자주 추천될까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콩은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다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은 구성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식품을 함께 먹을 때 단백질 섭취의 균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달걀은 소화가 비교적 편한 편이고 조리법도 다양해서 시니어 식탁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달걀이 좋다고 해서 검은 콩과 달걀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식사는 늘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미 한 끼에 단백질 식품이 많은데 검은 콩도 달걀도 두부도 고기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달걀은 검은 콩의 부족함을 완성해주는 마법의 짝꿍이라기보다 무난하고 활용하기 좋은 동반 식품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나친 기대도 지나친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검은 콩이 조금 들어간 밥에 달걀찜이나 반숙, 달걀 하나를 곁들이는 식사는 꽤 무난합니다. 부드럽고 씹기 편하고 과하게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입맛이 예전 같지 않거나 아침부터 무거운 반찬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이런 식이 소박한 구성도 충분히 좋은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조합이 기적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성이 나에게 꾸준히 부담이 없느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밥과의 조합입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 흰쌀밥과 먹는 것이 좋을지 잡곡이나 현미와 함께 먹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답은 없습니다. 현미나 잡곡은 식이섬유가 많고 씹는 맛이 좋아 혈당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화력이 약한 분에게는 너무 거칠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현미가 답이다. 흰쌀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가르면 오히려 현실적인 식생활과 멀어집니다. 시니어 식탁에서는 늘 소화와 영양의 균형을 같이 봐야 합니다. 현미와 잡곡이 잘 맞는 분은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배가 늘 더부룩하고 속이 찬 느낌이 심하고 위장이 약한 분이라면 부드럽게 지은 밥에 검은 콩을 소량 섞는 정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식은 버텨가며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감당 가능한 형태여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검은 콩을 먹을 때 밥 전체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콩이 많이 들어간 밥에 반찬도 자극적이고 국물도 짜고 메인 요리도 무거우면 식사 전체에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검은 콩이 조금 들어간 밥에 간이 과하지 않은 반찬, 부드러운 조리법, 적당한 양의 단백질 식품을 더하면 훨씬 편안한 식사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검은 콩 자체보다 식탁 전체의 조화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자주 언급되는 식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은 콩과 식초를 함께 먹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초콩처럼 만들어 반찬으로 드시는 경우도 있고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운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식초는 음식의 풍미를 바꾸고 일부 분들에겐 식사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 새콤한 맛이 기름지거나 무거운 식사를 조금 더 가볍게 느끼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할 점은 있습니다. 식초가 만능 해결사는 아닙니다. 식초를 먹으면 검은 콩이 갑자기 완벽한 보약이 된다거나 소화가 안 되던 사람이 누구나 편해진다거나 신장이 특별히 좋아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합니다. 오히려 위가 예민한 분, 속쓰림이 있는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에게는 산미가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식초 역시 좋은 재료일 수는 있어도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정답처럼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초를 활용하고 싶다면 아주 소량으로 내 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맛을 돋우는 정도의 조미로 쓰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몸에 좋다는 이유로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공복에 진한 식초를 마시는 방식은 속이 약한 분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점점 감이 오실 겁니다. 좋은 음식, 나쁜 음식으로 갈라서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식사의 강도와 형태를 찾는 일이라는 점 말입니다. 사실 시니어 영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해도 큰 탈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정직해집니다. 잘 맞는 음식은 편안함으로 돌아오고 안 맞는 음식은 바로 피로감이나 더부룩함이나 붓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질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보다 이 음식이 지금 내 몸에 편하냐 불편하냐, 그리고 이 식사가 전체적으로 가볍고 균형이 있느냐 아니면 한 끼에 너무 많은 것을 우겨 넣고 있느냐. 검은 콩을 먹는 문제도 결국은 이 틀 안에서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잠시 한 분의 하루 식탁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진하게 한 잔 마십니다. 점심은 콩밥에 짭짤한 반찬으로 한 끼를 해결합니다. 저녁은 소고기 반찬과 함께 또 콩밥을 먹습니다. 중간중간 몸에 좋다고 두유나 견과류까지 챙깁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을 챙기는 식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식단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재료들을 많이 겹쳐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짠 반찬, 무거운 단백질, 소화 부담이 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단은 건강을 생각한 마음에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화 부담과 총 섭취량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활동량이 많지 않거나 물 섭취가 부족하거나 신장 기능이나 혈압을 이미 신경 쓰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식사가 오히려 몸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어느 한 음식을 악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탁 전체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검은 콩이 조금 들어간 죽이나 부드러운 밥에 달걀찜을 곁들입니다. 점심에는 짜지 않은 국과 채소 반찬, 적당한 단백질 반찬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저녁에는 콩을 쉬고 다른 재료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내내 같은 식품군을 반복하지 않고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많이 줄어듭니다. 건강식은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은 콩을 매일 먹어도 되는가? 답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 상태가 좋고 소화가 편하고 양이 과하지 않고
전체 식사의 균형이 맞는다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꼭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의사에게 칼륨이나 단백질 조절 이야기를 들은 분, 또는 검은 콩을 먹고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라면 빈도와 양을 다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 많이 먹는 습관은 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은 나쁜 음식을 먹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식품 하나를 약처럼 믿고 매달리는 방식보다 여러 식품을 다양하게 조금씩 나누어 먹는 쪽이 더 현실적이고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 정보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바로 누구에게나 무조건입니다.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음식도 없고 누구에게나 무조건 나쁜 음식도 드뭅니다. 같은 검은 콩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양 조절이 필요한 식품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식탁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검진 결과와 내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에 대해 들은 적이 있거나 고칼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인터넷 영상보다 병원에서 받은 설명이 우선입니다. 음식은 건강을 도울 수는 있어도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몸 상태가 변해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검은 콩과 달걀은 비교적 무난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과 밥의 조합은 현미든 흰쌀이든 내 소화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과 식초는 입맛과 조리 활용의 선택지일 수는 있지만 만능 해법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 빈도, 식탁 전체의 짠맛과 무게, 그리고 내 몸의 반응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조합이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조금 더 현실적인 식사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니어 식탁에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음식의 이름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들을 때 음식만 기억하고 정작 내 몸 상태는 놓치곤 하시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했는데 유난히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듭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신발이 오후만 되면 답답해집니다. 또는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쉽게 피곤하고 입맛이 줄고 몸이 늘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잤는데도 기운이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대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이 식단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모두 신장 문제는 아닙니다. 오래 앉아 있었을 수도 있고 혈액순환이나 심장, 정맥, 호르몬, 약물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건강식을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도 몸이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무겁고 불편하다면 그 식습관이 내 몸에 맞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 가지 착각을 하십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고 자주 먹을수록 더 좋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콩은 분명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화가 약해져 있고 신장 기능에 변화가 있고 하루 식단 전체가 짜고 무겁고 단백질이 겹쳐 있다면 검은 콩이 내 몸에서 좋은 역할만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검은 콩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냐입니다. 여기서 시니어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난 뒤 편안해야 합니다. 적어도 반복해서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나서 늘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하루 종일 입이 텁텁하고 손발이 붓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너무 흔하고 애매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무서운 변화는 대개 이렇게 애매한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포함한 식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미 병원에서 신장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피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거나 사구체여 과율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분, 단백뇨가 있다고 들은 분, 또는 부종과 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식단을 더욱 신중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인터넷 영상이나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민간 식습관보다 주치의가 알려준 기준이 훨씬 중요합니다. 검은 콩을 먹을지 말지도 내 몸 상태에 맞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은 자연식이니까 괜찮고 약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에서는 약과 식사의 조합도 꽤 중요합니다. 혈압약, 이뇨제, 심장약, 당뇨약, 위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사 패턴이 바뀌면 몸이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과 수분 섭취,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은 일부 분들에게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영상을 보고 식단을 확 바꾸는 방식은 생각보다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입맛이 줄어들고 한 끼 식사량이 많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영양을 몰아 넣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은 콩가루도 넣고 우유도 타고 견과류도 넣고 꿀도 넣고 두유도 더해서 한 잔으로 끝내려는 식입니다. 마음은 이해됩니다. 식사를 많이 못하니 한 번에 좋은 걸 다 넣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방식이 소화 부담을 키우기 쉽습니다. 위장이 예전 같지 않은 몸에는 좋은 재료도 너무 많이 겹치면 무거워집니다. 적게 먹더라도 가볍고 나누어 먹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시니어 식탁에서 자주 생기는 또 하나의 실수는 식감과 씹는 힘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은 콩은 형태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조리된 콩조림이 더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 푹 익혀 밥에 섞어 먹으면 괜찮은 분도 있습니다. 가루로 갈아 마시면 오히려 더부룩한 분도 있고 반대로 소량을 죽이나 밥으로 먹을 때 편한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의외로 큽니다. 그러니 누가 어떤 방식으로 먹고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보다 내 치아 상태와 씹는 힘, 위장 상태, 배변 습관까지 함께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은 콩류를 드실 때 조리법부터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콩은 충분히 불리고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덜 익은 콩이나 급하게 조리한 콩은 소화가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양을 많이 늘리기보다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내장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조금씩 늘리면 편해지고 어떤 분은 끝까지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억지로 먹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식사를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입니까?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재료입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나서 편안한가를 먼저 보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여도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내 몸의 감각은 더 흐려지기 쉽습니다. 어제는 어떤 방송에서 검은 콩이 좋다고 하고 오늘은 또 다른 방송에서 조심하라고 하고 내일은 식초와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계속 듣다 보면 식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뭘 먹어도 걱정이고 안 먹어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내 몸의 기준입니다.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대체 뭘 믿고 먹어야 하느냐고요? 저는 그럴 때 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 검사 결과를 믿으시고
둘째는 내 몸의 반응을 믿으시고, 셋째는 너무 극단적인 말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단 하루 만에 신장이 망가진다. 어느 음식과 어느 음식은 절대 상극이다. 이것만 먹으면 약이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은 대개 현실의 몸을 너무 단순하게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한두 가지 재료의 조합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평소의 식습관, 운동, 수면, 질환, 약물, 수분 섭취, 스트레스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시 검은콩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검은콩이 시니어 식탁에서 가지는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고 밥상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점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첫째, 양을 욕심내지 않는 것. 둘째, 하루 종일 여러 형태의 콩을 중복해서 먹지 않는 것. 셋째, 짠 반찬과 무거운 단백질 식품이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 넷째, 먹고 불편하면 멈추고 방식을 바꿔보는 것.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식탁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콩가루를 진하게 타 마셨다면 점심에는 굳이 콩밥과 콩조림을 또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에는 두부와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고 조금 단순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부드럽게 먹고 싶다면 검은 콩을 밥에 아주 조금 섞어 드시고 우유 대신 따뜻한 물이나 맑은 차와 함께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전체에서 분산하고 조절하는 방식이 실제로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건강은 한 끼의 강렬한 조합보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무리 없는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수분입니다. 콩류를 포함해 식이섬유가 있는 식품을 드실 때는 수분 섭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물론 신장질환이나 신부전으로 수분 제한을 받은 분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생활은 식단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지거나 더부룩함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 상태에 맞는 수분 섭취도 꼭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시니어 세대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입맛이 없어서 짠 반찬에 손이 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참 현실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이 변하고 싱겁게 먹는 것이 처음에는 참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콩밥이든 죽이든 자꾸 김치나 젓갈, 장아찌처럼 강한 맛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짠맛에 기대는 식사가 전체적으로 몸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은 콩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짠 식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검은 콩과의 궁합을 따지기 전에 식탁 전체의 짠맛을 한번 줄여보는 것이 더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무조건 모든 간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식탁을 바꾸려면 조금씩 가야 합니다. 콩밥을 드시는 날에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여본다든지 젓갈 대신 덜 짠 나물 반찬을 하나 올려본다든지 국물은 덜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극단적으로 확 뒤집는 게 아니라 몸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만큼씩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검은 콩은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도 아니고 무조건 매일 많이 먹어야 할 음식도 아닙니다. 우유, 고기, 짠 반찬과의 조합 역시 단순한 선악구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내 몸 상태, 총량, 반복 빈도, 식탁 전체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시니어에게는 이 균형이 젊을 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몸은 예전보다 더 솔직해졌고 무리한 식사는 더 빠르게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콩이라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를 놓고 몸에 좋은 음식이 어떻게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딱 하나입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만 믿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내 몸 상태와 식탁 전체를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이 기준만 놓치지 않으셔도 음식 때문에 불안해지는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검은 콩은 분명 장점이 있는 식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고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식탁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 갱년기, 활력, 포만감 같은 이유로 검은 콩을 떠올리시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 형태로 다른 무거운 음식들과 겹쳐 먹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식탁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한번 차분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는 검은 콩가루를 진하게 타서 마시고, 점심에는 콩밥을 먹고, 저녁에는 콩조림이 반찬으로 올라오고, 여기에 짠 반찬과 단백질 반찬까지 더해지는 식사. 언뜻 보면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몸 입장에서는 쉴 틈이 없는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소화와 대사, 신장, 기능, 수분 균형이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반복이 부담으로 돌아오기 더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검은 콩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접하면 식품 자체를 좋은 편, 나쁜 편으로 나누어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이 좋은가 나쁜가, 우유와 먹으면 안 되는가, 소고기와는 상극인가, 이렇게 단정적인 답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의 몸은 그렇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검은 콩을 조금 먹어도 편안하고 어떤 분은 같은 양을 먹어도 속이 부풀고 불편합니다. 어떤 분은 우유와 함께 먹어도 괜찮지만 어떤 분은 공복에 그 조합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식품 이름보다 내 몸의 반응입니다. 둘째, 시니어 식탁에서는 한 가지 좋은 음식보다 전체 식사의 무게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검은 콩을 먹을 때 우유를 곁들이느냐, 달걀을 곁들이느냐, 식초를 곁들이느냐도 물론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 식사 전체가 짜지 않은지, 너무 무겁지 않은지, 비슷한 성격의 식품이 반복되지 않는지입니다. 검은 콩이 들어간 밥을 먹으면서 짠 김치와 젓갈을 많이 곁들이고 국물도 짜게 먹고 거기에 고기 반찬까지 넉넉히 먹는다면 몸의 부담은 자연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은 콩은 소량만 쓰고 전체 식사는 부드럽고 간이 세지 않게 가져가면 훨씬 편안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귀로 듣는 것이지만 건강은 결국 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을 먹고 반복해서 더부룩하다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가스가 지나치게 차고 속이 무겁고 식사 후 내내 답답하다면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녁마다 유난히 붓는 느낌이 반복되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신호가 모두 검은 콩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는 양을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한 번에 진하게 먹거나 하루에 여러 번 겹쳐 먹는 습관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은 콩은 조금씩 식탁 안에서 무리 없이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두 번째는 형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루로 타 마시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밥에 조금 섞어 먹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푹 익힌 콩이 괜찮고 어떤 분은 딱딱한 콩조림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먹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내 치아 상태와 소화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음식과의 균형을 보는 것입니다. 검은 콩을 드시는 날에는 짠 반찬의 양을 조금 줄여보고 고기나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겹치지 않도록 조절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식사 후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 전체에서 분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미 콩류를 드셨다면 점심과 저녁까지 같은 식품군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반복에 의외로 민감합니다. 건강은 한 가지를 몰아넣는 방식보다 여러 식품을 나누어 편안하게 먹는 방식에서 더 안정적으로 쌓여갑니다. 이제 반대로 꼭 조심해야 할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신장 기능 저하, 단백뇨, 크레아티닌 이상, 사구체역와율 저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 영상보다 병원의 기준이 먼저입니다. 또 혈압약, 이뇨제, 심장약 등을 꾸준히 드시고 있는 분, 부종이 반복되는 분, 칼륨 수치 조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분은 검은 콩 같은 콩류의 양과 빈도를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식단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 정보는 너무 자극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이 만나면 큰일이 난다. 단 하루 만에 몸이 망가진다. 이 조합은 절대 금기다. 이렇게 강한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그렇게 한 번의 조합으로 생기기보다 오랜 습관과 몸 상태가 쌓여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겁먹지 마시고 대신 내 식탁을 조금 더 섬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를 열고 검은 콩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내가 검은 콩을 어떻게 먹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무겁게, 너무 짜게 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먹고 난 뒤 내 몸이 편안한지 아닌지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것.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출발입니다. 아침에 검은 콩을 드신다면 오늘은 조금 가볍게 드셔 보십시오. 진하게 타 마시던 분은 양을 줄여보고 짠 반찬과 함께 드시던 분은 반찬의 간을 조금 덜어보시고 하루 종일 콩을 반복하던 분은 한 끼쯤 쉬어보셔도 좋습니다. 변화는 늘 그렇게 작게 시작됩니다. 몸은 그런 작은 변화를 의외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몸이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와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진짜 건강입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맞으면 좋은 식품이 될 수 있고 안 맞으면 방식과 양을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 식품을 맹신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몸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검은 콩을 볼 때 컵부터 내기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걸 나는 어떻게 먹고 있었지? 내 몸은 이 식사를 편안해 했나? 혹시 너무 과하게 반복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 세 가지 질문만 해 보셔도 식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많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는 좋은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몸에 좋다는 이름보다 내 몸이 정말 편안한지를 먼저 기준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기준 하나가 앞으로의 식생활을 훨씬 가볍고 현명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알려드리는 정보쉼터였습니다.